지금 테슬라가 $167인데 44달러가 되면 거의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삼슬라는 99%가 떨어진 가격에서 또 99%가 넘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슬라가 최근에 액면 병합이 돼서 20 몇 달러가 됐었는데 또다시 소수점이 돼서 액면 병합을 한 티가 하나도 안 나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정확히 TSLT와 TSL3, 투슬라, 삼슬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세요 라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 테슬라 주주분들처럼 유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나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를 시작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1월 말에 테슬라가 많이 떨어져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테슬라 2배의 레버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런 식으로 백테스팅을 해서 테슬라 최고점에서 지금의 하락을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당시 가격으로는 2배는 마이너스 88%인 상태고 3배짜리가 있다면 거의 마이너스 99%인 상태가 됐겠네 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잘 알려주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진짜 3배짜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실제로 최고점에서 99% 넘게 빠진 것을 확인해서 TQ 속슬 폭락을 견뎌낸 경험을 살려 이 정도면 레버리지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TQ 속슬을 최고점에서 사서 폭락을 쳐 맞아봤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절대로 잘 나갈 때 사면 안 된다는 원칙이 생겼고, 결국 올라갈 거라면은 꾸준히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을 내리고 버티는 게 좋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9%가 넘게 빠졌으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익률이 꽤 붙었다가 다시 내려가고를 3, 4번 정도 반복을 해서 처음 투자한 수량은 장기 투자를 하고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떨어지면 평단을 내리면서 단기 차익도 실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물타기를 했는데, 제가 더 사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테슬라가 정말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지 같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20, 315 이런 건 양호한데, 양호한 게 아니라 훌륭하죠. 테슬라의 친화적이었던 JP 모건이 130달러로 목표가를 내렸고, 어제 웰스파고에서도 한 방을 날려줬습니다. 때린데 또 때리는 느낌인데, 웰스파고의 분석가 콜린 랭건이라는 분이 성장 없는 성장주라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올해 판매량이 정체되고 내년부터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낮췄다고 합니다. 가격을 5% 낮췄는데 판매량은 3% 늘었다. 실망스러운 배송과 추가 가격 인하로 테슬라의 EPS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대요. 그리고 정말 최악에는 44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예상도 했대요. 차라리 그냥 상장 폐지될 거라고 하지. 삼슬라는 테슬라가 최고점에서 반토막이 나서 마이너스 99%가 됐는데, 지금 테슬라가 $167인데 44달러가 되면 거의 4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삼슬라는 99%가 떨어진 가격에서 또 99%가 넘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삼슬라가 최근에 액면 병합이 돼서 20 몇 달러가 됐었는데 또다시 소수점이 돼서 액면 병합을 한 티가 하나도 안 나게 될 거예요. 저의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오랜만에 단타로 조금 챙겨봐야겠다 하고 물타기를 했는데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생겼어요. 삼슬라가 액면 병합이 되고 평단이 21달러였는데 17달러까지 내려놨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99%가 빠져서 샀는데 거기에서 또 벌써 50% 근접하게 하락하는 상황을 구경하고 있고요. 자꾸 내려가서 2배 TSLT도 조금 더 매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투슬라, 삼슬라는 TQ 속슬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TQ 속슬은 양반이었어요. 물린 거는 어쩔 수 없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손절을 하거나 테슬라가 다시 오른다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평단을 낮추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를 택할 거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대응을 할 겁니다. 구독자님들 댓글 보면은 훨씬 높은 가격에서 1억 넘게 물리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만한 돈도 없고 그냥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버티기를 할 거예요. 나름대로 좋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테슬라에 관한 자료, 기사, 영상들을 봤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모든 금융 의사결정은 그 순간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에게는 타당한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던데 너무 공감이 되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쿨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버티면 지금 저의 TQ 속슬 불주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요. 44달러 간다고 이야기를 한 웰스파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월가 애널리스트 중에서 성적이 하위권이고 그 사람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모르는 겁니다. 다 틀리다가 이번에 말한 게 귀신같이 적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관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골고루 참고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추매는 하지 않고 관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제 평단보다 아래에서 조금 더 물타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못 믿으면 접으면 되고 믿으면 가는 건데 지금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테슬라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실 텐데 계속 갈 거라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인지 AI 기업인지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가 전기차가 아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계란 짚는 거를 보고 감탄하면서 와, 테슬라 진짜 장난 아니다.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FSD도 보이고 슈퍼차저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테슬라가 이대로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차분히 평단을 낮추면서 버티면 될 것 같고 욕심내면서 영끌에서 비투하지 않길 바래요. 요새 제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혹시라도 몰빵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 우려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리 큰 이익도 전멸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다. 이 말이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